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소위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늘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 및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반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이 같은 결기는 윤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 아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일방적으로 몰고 가려는 세력들에게 탄핵하든 수사하든 마음대로 해보라면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다음날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결과에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각계의 애국 세력 및 애국 시민을 한 축으로 하고 좌익의 야당 및 좌익의 눈치를 보는 법원, 검찰, 경찰, 선관위, 제도권 언론 등 이 땅에 썩어 빠진 좌익 및 기회주의 기득권 세력들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세력 간의 정면 대결 양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면서 대통령 통치 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행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난 것처럼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권한을 갖는 헌법적 결단이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만 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실제 계엄이 선포된 후 시행된 행위에 대해서는 별개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군대를 보내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 계엄 선포와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김용현 전 장관 수사도 그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기본적으로 조사 절차를 무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에 임해서 진술하거나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다. 수사에 협조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결단할 때 여러 의견을 들을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계엄 선포를 논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못 들어봤다. 아는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계엄 선포 이후 군을 지휘 감독한 일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 각급 군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군장병들 역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있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계엄 사무를 지휘 감독한 자신, 즉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며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 후 2차 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적 절차가 적법 절차를 안 따르고 있다는 점을 항의했다면서 접견 교통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접견 교통권이란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 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변호인단은 전날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불러서 그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했다. 일단 해당 절차에 대한 진술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동훈의 고교 후배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해 이틀간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로 다음 날 오후부터 김 전 장관을 소환했고 전날에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다 불발됐습니다. 오늘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특수부 조사는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는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과 김정건 특수전 사령부 제3공수여단장, 박정환 특수전 사령부 참모장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위헌과 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에 대통령과 공모관계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문재인 정권 시절 혹은 문재인 정권이 끝난 뒤에도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저런 좌익 세력들의 온갖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구속영장도 발부하지 않고 심지어 재판에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판결로 좌익 세력들을 봐주려던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 그러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런 세력들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은 내란죄를 적용하면서 상당히 무리한 수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법원은 마구잡이로 영장을 발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바로 문재인 정권 초기에 소위 적폐청산 수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던 그 말도 안 되는 광풍의 수사, 또 그에 대해서 거의 자동 판매기처럼 영장을 발부해주고 유죄 선고를 때리던 판사들,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 그리고 경찰, 이런 인간들은 어느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왜 좌익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기 짝이 없고 비좌익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무리한 법 논리를 적용하면서까지 마치 콩 뽑듯이 거의 졸속에 가깝게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말로 만약에 앞으로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 내란죄 적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질 경우에는 현재 이번 사건 후 온갖 형태로 수사를 벌여온 검찰, 경찰,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 모조리 다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바로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단이 오늘 강조한 것처럼 내란이 될 수 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해서 거의 마녀 사냥에 가까운 수사를 벌인 자들은 역으로 모두 내란죄로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들을 지금 무리하게 마구잡이로 벌이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검사, 판사, 경찰 모두 똑똑히 알아두길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 이후 한동훈이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현직 대통령이자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 출당을 하라면서 어젯밤에 이례적으로 심야 윤리위를 소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한동훈의 폐악질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출당, 제명은 정도가 아니다. 작금의 상황이 오게 된 것은 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대호각성하고 머리를 맞대 수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총선 참패의 책임자로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한동훈 대표가 누구보다 먼저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로 단정하고 제명 출당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서 우리 정당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당 제명 조치에 나선 적이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변하면 적어도 여당의 당대표라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당내 TF를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규명에 나서는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면서 대통령을 제명하고 출당시키겠다면 대표 본인부터 먼저 자신에 대한 제명과 출당을 요청하는 것이 정도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서 박근혜 탄핵 당시 우리의 자중질환을 돌이켜보라. 섣부른 판단은 공멸의 지름길이요 체제 탄핵의 서막이 될 것이다. 졸속 탄핵을 막으려면 적어도 국회에서 사실관계 규명 절차를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당장 우리가 먼저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당대표가 해야 할 일이다. 탄핵 표결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금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권영세 의원은 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해 당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밤늦게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당의 모든 의사결정은 당헌과 당규에 입각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원들의 총의도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밤 10시에 일방적으로 윤리위를 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라면서 한동훈을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어서 대통령에 대한 제명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2017년 11월 3일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직권으로 결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두고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었다고 했던 발언은 나중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 대표가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취지는 그 부정적 인상에서 벗어나겠다는 시도겠지만 그렇게 강제로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내린다고 한들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이제 대통령과 별개의 존재라고 인정할 리가 있겠는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식의 비겁한 정치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보일 자세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저는 우리 당의 과오 또한 우리가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역사만 기억하겠는가? 잘못된 비상계엄도 우리 당의 역사 속에 늘상 기억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우리는 특히 지도자라는 사람은 더욱더 사감을 철저히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 출당 운운보다는 정말로 해당 행위자고 한국 우파 세력, 한국 애국 시민들의 배신자인 한동훈을 당대표에서 끌어내는 게 우선입니다. 한동훈이 당대표로 있는 한 확실히 단언하는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한동훈 같은 자가 당대표를 맡고 있는데 저런 당에 누가 투표할 때 표를 주겠습니까? 당장 나 같아도 한동훈이 당대표를 하고 혹은 한동훈이 대선에 나오면 절대로 투표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그걸 모르겠죠. 이미 한동훈은 대통령 후보로서는 끝났습니다. 모르죠. 혹시 더불어민주당 건너가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역학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의 우파 보수 세력의 대표로서 모든 정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한동훈을 당대표에서 끌어내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